요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경매 물건도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요인은 아마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요인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이 되고, 그러한 요인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에서 금리 인상을 만들었고, 그러한 금리로 인해서 대출받으면 이자의 증가로 인해서 부동산 투자를 꺼리게 되고, 이러한 요인은 계속적으로 한 2, 3년 정도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저렴하게 사가지고 한 2, 3년 보유해서, 즉 침체기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호황기에 물건을 팔면 그만큼 또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오늘은 그러한 요인에서 대방동 현대 1차 아파트를 갖다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경매 물건을 보면, 이 경매 물건은 2024경 5038이죠. 이 물건은 감정가가 6억 6,400만 원이고요. 1차입니다. 그런데 감정가가 시세보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먼저 제가 네이버 매물 시세에서 이 물건이 얼마가 하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물건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현대 1차 아파트 시세가 얼마가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네이버 창에서 부동산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동작구 대방동이죠. 대방동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 대방동에서 단지에서 현대 1차 아파트를 찾아봅니다. 이렇게 대방 현대 1차를 찾아서 클릭하게 되면 대방 현대 1차 아파트에 대해서 평수별 매매와 전세가 다 총괄해서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매매를 클릭하고, 그리고 면적에서 25평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77 제곱미터를 갖다가 체크하면 전용 면적이 59가 되겠죠. 이 매물은 호가는 11억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 본인이 주변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해 본 결과 9억 5천에서 10억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9억 5천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 9억 5천 정도의 가치가 있다 생각하고, 본인이 생각할 때 이 물건을 한 2년 3년 동안 장기 보유에다 팔면은 한 11억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경매 물건으로 다시 돌아가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네이버 매물 시세를 봐가지고 이 물건을 9억 5천으로 보고, 그렇지만 이것은 2, 3년 지나서 부동산 경기 침체기를 벗어나게 된다면 11억에서 11억 5천에는 충분히 팔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전세 시세를 확인했더니 5억 5천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감정평가가 6억 6,400은 시세보다 2, 3억이 저렴한 것이죠. 그리고 이 가격대로 사게 된다면 전세를 놓더라도 큰 돈 투자하지 않고도 내 집 마련을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물건을 우리가 이제 그 7억 원 정도의 입찰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낙찰 받았을 때 인수할 권리나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다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석은 중간으로 내려가다 보면 여기 말소 기준 권리가 있습니다. 2015년 9월 3일 근저당인데요.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2020년 9월 1일이 되고, 방 하나를 갖다가, 방이 3개인데 방 하나를 갖다 2천에 15만 원에 월세를 사고 있고, 나머지 방 2개는 주인 세대가 거주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임차인도 대항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소 기준 권리가 2015년 9월 3일이고 임차인의 대항력은 2020년 9월 2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면제 2천만 원을 다 받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2015년 9월 3일을 기준해서 소액 임차인은 2014년 1일부터 2016년 3월 30일까지는 9,500만 원 이하일 때 3,20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우선 면제 2천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자가 인수할 건 없지요.
그리고 이 매각물건 명세서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기재되어 있는 것이 이 말소 기준 권리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항에서 방 한 칸을 임차하고 있죠. 2천만 원에 15만 원. 나머지 이 방 두 개는 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인수할 것이 있냐 없냐를 보니까 인수할 게 없어요. 왜냐면 다 후순위, 말소 기준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말소 기준보다 후순위면 소유자든 임차인들은 다 대항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수할 것이 없는데, 이러한 임차인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했기 때문에 최우선 면제로서 이제 그 배당을 받을 수가 있죠. 최우선 면제는 2015년도에 설정됐으니까 9,500만 원 이하일 때에 3,200을 주택가액의 2분의 1 보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2천만 원은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런 거를 원인으로 해서 아마 소액임차인 하나 만들어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입대 열람을 확인해 보니까 이 집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여기에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채무자가 거주함으로 인해서 낙찰자가 인수할 건 없고, 방 하나에 임차인이 전액 배당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명도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림선이 올해 금년도에 그 5월 28일 날 개통이 됐죠. 그리고 1호선하고 여기서는 더블 역세권이지만 이 아파트에서 한 7분 정도 거리에 노량진역이 있는데 1호선하고 9호선이 여기서 연결됩니다. 그래서 더블 역세권이죠. 그리고 동작구청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가 노량진 그 8구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5구역이고, 어쨌든 이 노량진 1구역에서 8구역까지 그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죠. 이 속도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후로 이러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고 편의시설이 좋아지다 보면 이 아파트의 가치도 상당히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교통 환경도 좋고, 특히 여의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도보로 얼마든지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물건을 우리가 7억 원 정도에 입찰해서 낙찰을 받을 수 있다면 9억 5천에 팔아도 많은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개인 명의로 샀을 때에 1년 미만에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70%, 2년 미만일 때는 60%, 2년 이상일 때는 6에서 45%고요. 그리고 이 물건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니까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추면 12억까지는 또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물건은 장기 보유, 2년 이상 장기 보유해야 되고, 그때쯤 되면 부동산 경기도 호황기로 접어들 것 같고, 그렇다 보면 11억 5천에 팔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물건을 7억 정도에 낙찰받아 가지고 2년 정도 비과세 혜택을 보고 팔든가, 아니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보고서 팔면은 부동산 투자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강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